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원하게 이혼하고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어제 전 남편의 사진을 보고 예전 생각이 떠올라 용기 내어 이야기해볼까 해요. 중간중간 답답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순조롭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신우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니었고 금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7살 많은 신우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심지어 집 앞에 왔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제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신우와의 긴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이랑 그렇게 통화를 진지하게 오래 해? 무슨 일 있어? 일을 어쩌냐? 누나 이혼했대. 뭐? 이혼? 갑자기 왜? 두 분 사이 좋았잖아. 두 분 1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한 달 전 신우의 생일을 맞아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10년간의 부부 생활을 마치고 이혼한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엔 좋아 보였는데 속은 아니었나 봐. 얼핏 들어보니 시집살이도 엄청 심했다고 하고. 그래도 그나마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뭐. 그랬어? 그래도 형님이 시집살이를 고분고분하게 당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 성격이 안 좋다는 것처럼 들리네? 솔직히 형님 성격이 보통은 아니지. 작년 첫 명절 때 기억 안 나? 형님은 명절 당일날 새벽부터 출발해서 친정에 왔으면서 내가 오후에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어디서 며느리가 첫 명절에 감히 친정에 가냐며 뭐라고 했잖아. 첫 명절이니까 그냥 며느리 기강 한번 잡으려고 한 거였지 뭐. 안 그래? 그래도 다음 명절 때는 일찍 친정 갔잖아. 며느리도 가족인데 기강 잡는다는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말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형님 너무 불편해. 한 달 전에도 나는 형님 생각해서 예약하기도 힘든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형님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계속 맛없다, 비싸다고만 하고.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우리 누나에 대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릴 때는 나 키우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집살이 당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당했다는데? 네가 우리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고 밤늦도록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 저는 큰 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잤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신우는 단순한 누나가 아닌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농사일로 바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7살 많은 신우가 남편을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신우를 엄마처럼 따랐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신우의 말은 거역하지 못했죠. 결혼 후 첫 명절 때도 친정에 간다고 뭐라고 하는 신우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친정에는 밤에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이 사돈 기다리시니 얼른 가라고 하셔서 겨우 친정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이런 신우가 이혼을 당했다니 남편은 속상했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아주버님이 지난 10년간 많이 참고 살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형님이 캐리어와 짐을 들고 거실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닌 이 집에 눌러 살아 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짐은 다 뭐고요? 올케는 무슨 귀신이라도 봤어? 반응이 왜 이래? 섭섭하게. 연우한테 못 들었어?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어디 보자. 내가 저기 작은 방에서 지내면 되지? 나 맨바닥에서 못 자는데 오늘 당장 침대부터 드려야겠다. 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고요? 저 아무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연호 씨? 내가 어제 말 안 했나? 누나 이혼하고 살 곳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산다고 했잖아. 형님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내가 그랬어? 그럼 지금 이야기할게. 누나 이혼하고 집을 못 구해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요새 집값 엄청 비싼 거 알지? 누나 집 구할 때까지만이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셋 다 회사 다니니까 집에서 잠만 자는 거야. 다들 회사 가는데 크게 불편할 건 없잖아. 그냥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해. 아무리 평일에는 다들 회사에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당연히 먼저 말을 하고 양해는 구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뭐라고 하니 신우가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옳게. 나 하나 이 집에서 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 왜 그렇게 싫은 표정이야? 아니, 내가 뭐 평생 같이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형님,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짐 잔뜩 들고 와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겠느냐고요. 뭐?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 야, 나도 너 가족이야. 말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살아? 이혼해서 집은 나가야 하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회사는 여기서 계속 다녀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집을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증금 마련될 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냐? 뻔뻔한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려던 찰나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민서야, 연우한테 들었지? 내가 너한테 참 염치가 없다. 고맙기도 하고. 연희가 갑자기 이혼당하는 바람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져야겠구나.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형님 집에 와 있어요. 벌써 왔니? 연희가 그래도 생각이 있고 염치도 있는 아이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길어봤자 2주 정도일 테니 너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내가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더는 싫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고 신우 앞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보증금만 마련되면 바로 나가시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 나도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너랑 부딪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다음 주에 회사 가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하면 보증금 빨리 마련할 수 있어. 길어봐야 2주일이라고. 솔직히 신우와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지만 그래도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다는데 어쩌겠나요. 길어봤자 2주일이라는 생각으로 신우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옳게! 잠깐 이리 와봐! 남편은 신우의 심부름으로 잠깐 마트에 가고 저와 신우 둘이서만 집에 있는데 작은 방에서 신우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신우가 작은 방 창틀의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옳게는 도대체 청소하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 연호 기관지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그럼 네가 신경 좀 써야 할 것 아냐. 어쩐지 연호가 결혼하고 나서 평생 없던 비염이 다 생겨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다 네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거였어. 이 방은 거의 쓰지 않아서 주말에 대청소할 때만 청소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거실이나 큰 방은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 주부 맞니? 어떻게 집을 일주일에 한 번만 대청소해? 한 집안의 아내라면 당연히 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게을러 터져서. 아이고, 우리 연호 불쌍하다 불쌍해. 너같이 미련한 여자 만나서 어쩐다니? 신우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이혼하기 전에 집에 몇 번 가봤는데 집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정돈도 안 돼 있었고 창틀이며 수납장, 액자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탁은 갈 때마다 표면이 찐득찐득했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하지 않아
냄새까지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도 항상 머리카락이 한가득 있었죠. 그런 신우가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형님은 결혼 생활 하실 때 매일 청소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제 기억으로는 형님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것 같아서요. 솔직히 형님 집이 지금 여기보다 평수도 더 넓었지만 정리정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먼지도 창틀뿐 아니라 수납장에도 쌓여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뭐라고? 형님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회사 일 하나만으로도 힘든 날 많은데 집안 청소 구석구석 꼼꼼히 어떻게 신경 쓰고 살아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 먼지가 많아서 연우 씨 건강이 걱정되면 형님이 직접 청소하시고 하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니까요. 너 말 다 했어? 난 엄연히 이 집의 손님이고 네가 이 집의 주인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어디서 옳게나부랭이가 신우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제가 이 집 주인이니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살겠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아시겠어요? 신우가 제게 뭐라고 말을 더 하려는 순간 마트에 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신우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나도 옳게 이해해.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도 깔끔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주말 동안 다 같이 대청소를 해보자는 거잖아. 물론 올케는 갑자기 내가 같이 살자고 왔으니 당연히 싫겠지만 그냥 먼지가 조금 있으니 청소 좀 하자고 말한 게 그렇게 화를 낼 정도야? 누나,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민서가 누나한테 화를 냈어? 작은 방에 먼지가 있어서 다 같이 대청소 좀 하자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나 봐.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올케.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화 풀어. 아니지. 그게 왜 누나가 미안할 일이야. 그냥 먼지 있어서 다 같이 청소하자는 게 뭐 그리 화낼 일이라고. 야, 이민서.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우리 누나한테 쓸데없이 화내지 마. 누나가 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면 어떡해. 마음 좀 너그럽게 가져. 뭐? 너는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형님 말만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누나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찌됐든 너 때문에 누나도 기분 상했으니까 너가 누나한테 사과해 빨리. 내가 왜? 난 형님한테 사과할 이유 없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부모님하고 점심 약속 있는 거 알지? 얼른 갈 준비해. 오늘? 그랬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해놨다고 했잖아. 일부러 자기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힘들게 예약했는데 잊었어? 아, 맞다. 근데 누나도 왔는데 어쩌냐?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그래, 옳게. 나 기분도 안 좋은데 다 가버리고 혼자 이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 옳게 부모님은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꼭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 볼 수 있잖아. 오늘은 약속 취소하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부모님도 일하시고 바쁘신데도 우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날짜를 비우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신우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미루자는데 꼭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바쁜데 시간 겨우 내서 만든 자리예요. 아무 때나 약속 잡을 수 없다고요. 정 그러시다면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 만나러 갈 테니까요. 이 집에 같이 더 있다가는 제가 화병에 걸릴 것 같아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남편과 같이 올 줄 알았지만 혼자 온 저를 보며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시는데 차마 싸워서 이렇게 혼자 왔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방 출장 갔다고 둘러대고 일요일 밤까지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제가 외박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한 통도 없는 거 있죠? 신혼 때는 제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가도 걱정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외박하는데도 연락조차 없는 남편에게 참 서운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친정에서 쭉 살고 싶었지만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 이틀 동안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는지 플라스틱 그릇에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보이지 않길래 작은 방에 있는가 보다 하고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신우가 큰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형님 방으로 가세요. 자는 신우를 깨웠지만 신우는 술에 잔뜩 취해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이 없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웅얼거리고만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지르니 신우가 아닌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정에서 쉬다 오면 그냥 조용히 잘 것이지 왜 이렇게 소란이야. 누나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려서 어제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누나 깨우지 말고 너가 오늘 작은 방에서 자. 내가 왜 작은 방에서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왜 잘려? 매형이 회사에서 난리 쳤나 봐. 그래서 잘렸대. 어젯밤에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오고 욕먹고 난리가 났어.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이혼한 전 부인 회사에 왜 난리를 쳐? 그리고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난리 친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건 또 뭐야? 매형이 이혼하고 심술나서 괜히 화풀이 한 거지. 어차피 그 회사 월급도 제때 안 나와서 관두려고 했었대. 우리 누나 지금 속이 말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너가 작은 방 가서 자. 남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밤은 늦었고 신우는 제정신이 아니기에 일단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큰 방에서 신우가 나왔습니다. 올케, 언제 왔어? 왔으면 거실 좀 치우지 그랬어. 제가 왜요? 형님이랑 남편이 어지른 건데 둘이서 치워야죠. 이민서, 너는 꼭 누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좋게 말하면 되잖아, 좋게. 누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혼당하고 쫓겨나 얹혀 사는 백수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건 그렇고 올케. 가기 전에 콩나물국 좀 끓여놓고 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너무 안 좋네. 누나, 속 안 좋아? 아직 시간 20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누나 국 좀 끓여줘. 난 20분 동안 화장도 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어쩌니? 화장 안 해도 되는 너가 국 직접 끓여드리면 되겠다. 어머, 올케. 연우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박간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서 일하니? 너가 끓여. 그깟 콩나물국 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저도 밖에서 일해요. 그리고 남자라고 주방에서 국 못 끓일 건 뭐예요?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요. 밖에서 그런 말하고 다니면 욕먹는다고요. 아니면 형님이 직접 끓여 드시던가요. 야! 너는 내가 이혼당하고 회사도 잘려서 웃음냐? 윗사람이 콩나물국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으면 그냥 끓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오늘 별다른 일 없는 형님이 콩나물국 직접 끓여 드세요. 신우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무시하고 출근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집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차를 타는데 남편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우리 누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되냐?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하루아침에 잘린 우리 누나 불쌍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누나는 몇 년 동안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는데 너는 누나랑 같이 산 지 고작 이틀. 엄밀히 말하면 24시간도 안 됐어. 그런데 왜 사사건건 그렇게 싸우고 난리야? 같은 여자로서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집에 오자마자 먼지 많다고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트집 잡고 너 마트 갔을 때 나한테 게으르고 미련하다고까지 했어. 게다가 오늘 아침은 형님 집에 종일 있을 거면서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나한테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해야만 하니? 그걸 내가 이해해줘야 해? 같은 여자라고? 난 네가 이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잖아. 누나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해. 됐다. 너랑 말을 말아야지. 그날 우리는 회사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남편은 야근하고 전 먼저 퇴근했는데 여전히 어질러진 거실에서 신우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연호는 오늘 야근한다고 들었어. 너는 일찍 퇴근했으니까 청소 좀 해. 세상에, 주말에 먹은 걸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이걸 왜 제가 청소해요? 형님이 어지른 건데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네가 있는데 내가 왜? 생각해보니까 이 집 결혼할 때 연우가 해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 자격 충분해. 너 앞으로 내 동생 집에서 쫓기고 싶지 않으면 집 청소 다 하고 앞으로 나를 깍듯이 모셔. 아까 보니까 주말에 네가 친정에 가느라 대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큰 방도 엄청 더럽더라. 하늘 같은 형님이 왔는데 어떻게 지 기분 나쁘다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아무튼 집에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청소 제대로 해. 검사할 거야. 알겠어? 신우이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근처에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월세 받고 있던 집을 제게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동생 집이라며 자기를 깍듯이 모시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더위 먹으셨어요? 이 집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요. 너야말로 더위 먹은 거 아니니? 무슨 헛소리야. 이 집 내 동생 집이잖아. 이 집 사면서 돈 한 푼 안 낸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난 이 집 주인의 친누나로서 여기에 쭉 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 일단 청소하고 빨리 밥 차려. 배고파. 이건 또 무슨 기가 막힌 말인지. 형님, 다시 말하지만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형님이야말로 나가세요. 이게 어디서 두 눈 부릅뜨고 큰 소리야? 너 내가 혼을 내줘야겠구나. 내가 아주 만만하지? 나이 먹고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잘리니까 내가 우스워? 그래도 넌 옳게 나부랭이고 난 너 형님이야. 너보다 윗사람이라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셔야죠. 네가 어디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야? 신우는 순식간에 제 뺨을 때렸고 순간 저는 힘겹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서는 집 어지르고 이게 뭔 행패냐고요? 행패? 너 말 다 했어? 너야말로 어디서 이 집이 너 집이라고 거짓말이야? 신우 역시 화가 잔뜩 나서는 책장에 꽂힌 책이며 거실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마지막엔 제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집은 싸움터로 변했어요. 전 그러면 형님 동생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 집 주인이 형님 동생인지 아니면 저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신우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신우의 울먹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저와 신우 그리고 집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집에 있는 여자 둘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집은 주말부터 치우지 않아서 안 그래도 개판이었는데 형님이 집안 물건을 던져버린 통에 그야말로 전쟁터였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싸운 거야? 도대체 어떻게 싸우면 집이 이렇게 돼? 김연어, 너 똑바로 말해. 너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2억 준 거로 이 집 산 거 아니야? 누나가 나 2억 받았던 걸 어떻게 알았어? 너 결혼하기 전에 집에 내려갔다가 엄마랑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가 너한테 분명히 2억 줄 테니 집 마련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신우는 가면 갈수록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분명 농사만 짓는 집안이라 목돈이 없다며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2억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신우의 이야기에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받긴 받았지.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2억을 어떻게 집을 사? 상식적으로 말이 돼? 뭐야?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을 지원해 주셨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럼 그 2억은 다 어디로 간 건데?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말 더듬지 말고 있는 사실 똑바로 이야기해. 2억이 다 어디로 갔냐고. 통장에 있어?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도 사둔 거야?
사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친구가 코인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코인에 투자했었어. 뭐? 우리 결혼 준비하라고 주신 2억을 코인에 투자했다고? 내 딴에는 장인어른이 집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신 2억은 노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돈 불려보자고 투자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2억은 불렸어? 아니, 그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망해서 다 날렸어. 뭐라고? 나 지금은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나가. 너도 나가고 너 누나도 데리고 나가. 내 집에서 둘 다 당장 나가. 옳게. 난 왜 나가? 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난 오늘 어디서 자라고. 누나 지금 민서 화 많이 났잖아. 일단 나가자. 남편은 신우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고 저는 일단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혼자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집에 기어오더라고요. 좀 진정됐어? 난 너랑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결국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그 뒤로는 코인, 주식 뭐 그딴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정말이야. 형님은 어디 갔어? 당분간 누나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모텔 잡아줬어. 이제 누나도 여보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하게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누나가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누나랑 연을 끊을게. 다시는 우리 여보 힘들지 않게 할 테니까 용서해주라. 제 기억 속의 남편은 신우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신우와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니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인으로 2억은 다 날려먹었지만 그 뒤로는 코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고 신우도 보증금 마련되는 대로 바로 나간다고 하니 바보같이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알겠어. 이미 돈은 진작 날려먹었으니 어쩔 수 없고 형님은 보증금 마련되는 대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뭐 2주만 참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누나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여보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게. 우리 여보 어질러진 집 청소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어깨 안마해줄게. 잠깐 여기 앉아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너스레를 떨며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남편의 마사지에 잔뜩 성난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제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근데 말이야, 우리 누나 보증금 3천만 원 주면 안 될까? 누나가 이번에 회사도 갑자기 잘리면서 보증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나 봐. 솔직히 너도 누나 빨리 나가길 바라잖아. 누나도 우리 눈치 보인다고 집에 있기 너무 힘들대. 서로 힘드니까 그냥 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아닌 신우의 보증금을 얻기 위해 알랑방귀를 낀 거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신우를 엄마, 아니지, 자신을 평생 지켜줄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우까지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우와 연을 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잠깐이었지만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며 신우의 보증금 3천만 원을 뜯어내려는 수작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형님한테 3천만 원을 주라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야. 가족인데. 항상 말했듯이 누나는 나를 키워준 사람이야. 내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너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지. 내게는 그저 얄미운 신우일 뿐이야. 뭐? 얄미운 신우? 그래, 얄미운 신우. 어쨌든 그딴 소리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땐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야, 엄밀히 따지면 우리 누나가 지금 모텔에서 지내야 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누나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형님의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네가 우리 누나랑 같이 있기 싫은 티를 팍팍 내니까 누나가 너 눈치 보느라 힘들어서 지금 모텔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는 동생인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이사해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당연히 너가 누나 집 구할 수 있게 보증금 정도는 내줘야지. 정말 누나 사랑이 대단하네. 야, 평생 사랑하는 네 누나랑 같이 살지 나랑 결혼은 왜 했냐? 아니다. 우리 그냥 그만하자. 내가 이쯤에서 빠져줄 테니까 이혼한 네 누나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 알겠어? 그 말은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신우만 알고 제 입장은 전혀 생각 못하는 남편놈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앞으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과 시댁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많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조만간에 서울로 올라갈 테니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도 간청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제대로 인사는 드리고 끝내야 할 것 같아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우는 여전히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단순한 동거인처럼 지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시부모님과 신우가 문 앞에 있었고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민폐만 끼쳤어. 김연희, 얼른 민서한테 막말한 거 사과해. 아우, 엄마! 그냥 창틀에 먼지 좀 껴서 청소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아침에 그 간단한 콩나물국 좀 끓이고 가라는 게 이렇게 사과까지 할 일이냐고. 야, 너는 결혼 생활할 때 어땠냐? 예전에 너 신혼집 가보니까 먼지 청소는커녕 집 정리도 못 해놓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올케한테 신우짓을 하려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왜 누나가 얘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신우짓이라고. 이놈들! 네 엄마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솔직히 생각 없이 사는 니들보다 민서가 100배 1000배 더 낫다. 그리고 네 놈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너도 당장 민서한테 사과 안 해? 너 네가 집 사라고 준 2억으로 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면서? 그래서 이 집도 사돈이 해준 집이라면서? 난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이 집이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인 줄 알았다. 아유, 내가 정말 사돈 보기 부끄러워서. 그건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내 문제인데 누나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이것들,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냐, 어? 엄마는 우리가 뭘 속였다고 그래? 네 누나 다니던 회사 사장 아들이랑 바람나서 장서방한테 이혼당하고 회사도 잘렸잖아. 너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었다며?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장서방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항상 장인어른이라고 깍듯이 예의 지키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사람이 나한테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했더라. 그럼 형님이 회사를 억울하게 잘린 게 아니라 바람 피워서 잘린 거였어요? 그것도 회사 사장님 아들이랑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요? 아유, 내가 민서 보기 부끄럽구나. 나도 지금 막 이 사실을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당장 시골로 끌고 내려갔을 텐데 내가 너에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아니, 어떻게 넌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인 사람이랑 그렇게 바람이 나니? 그래서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아, 사랑했는데 어쩌라고. 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었다고. 정신 차려 이년아. 장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밭농사 짓느라 자식 농사는 아주 개판으로 치었네. 개판으로 치었어. 그래놓고 어디서 지금 올케한테 신우질이야? 당장 민서한테 사과 안 해? 알고 보니
신우는 유부남인 회사 사장 아들과 바람나서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신우 월세방이라도 구하라고 줬던 3천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던 남편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신우가 마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것처럼 말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반드시 이혼해야겠네요. 저만 보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안달이 난 형님은 그렇다 해도 그런 형님만 아는 남편과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신혼집 마련할 때 쓰라고 주신 2억을 코인으로 다 날려버린 것도 그렇고 이번에 형님 일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감추려고만 했어요. 저는 부부 사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난 너가 나랑 우리 누나한테 실망할까봐 제대로 말 못했던 거야. 너랑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너가 원한다면 우리 누나랑 아예 마주치는 일도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미 난 너 못 믿어. 내가 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니? 네가 내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내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 집에서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당장 나가. 옳게 정말 성격 있는 건 알았지만 정말 독하다 독해. 내 동생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깟 돈 좀 날린 거 내가 밖에서 사고 좀 친 거 감췄다고 이혼까지 할 일이야? 그래도 멀쩡한 집도 있고 회사도 있잖아. 내 동생이 무릎 꿇고 용서까지 구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 야, 이딴 일로 이혼하면 이 세상에 결혼 생활 유지할 부부가 몇이나 되겠니? 김연희, 너는 이 자리에서 할 말 없어.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 어쨌든 제 뜻은 확실히 밝혔고 제 생각 절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보, 그래도 우리 같이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사람들 시선도 있고 말이야. 이혼까지 꼭 해야겠어? 갑자기 이혼했다고 하면 한동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편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뢰를 잃은 사람과 쇼윈도 부부로 살기는 싫어. 네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내 전 재산을 걸어서 이혼 소송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크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민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얘들 어릴 때부터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밭농사하기에만 바빴지 자식 농사를 개판으로 지었구나.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어머니께는 제가 더 죄송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를 반겨주셨고 무엇보다 첫 명절 때 친정에 못 가게 억지 부리는 형님 말려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정말 한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세아가. 우리가 자식 농사 잘못 짓고 너에게 보낸 거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식 농사 제대로 지어야겠다. 네 뜻 잘 알았고 다시는 바뀔 일 없다는 것도 잘 알았으니 이혼은 내가 책임지고 시켜주마. 너에게 큰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럼 저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누나도 이혼한 마당에 저까지 이혼남으로 만드실 작정이냐고요. 아니, 이혼 말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저 쪽팔려서 어떻게 회사 다녀요? 회사? 지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뭔 남의 돈을 벌겠다고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해? 잔말 말고 너희 둘 다 한 달 내로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라. 한 달이야. 한 달 내로 시골집에 안 나타나면 나랑 너희 엄마는 자식 새끼 따위 없는 거로 생각할 거다. 나중에 우리 죽고 나서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잔말 말고 와. 알겠어? 그 뒤로
우리는 아주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혼할 때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로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는 아이도 없었고 같이 산 날이 1년뿐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이며 혼수까지 다 우리 집에서 장만해서 나누고 뭐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신우와 남편은 시부의 불호령에 따라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한테 웬 사진이 왔어요. 무슨 사진인가 하고 보니까 전 남편과 전 신우가 뙤약볕 아래서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는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어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니? 내가 괜히 너 일하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은 뭐예요? 너에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너를 그동안 괴롭게 했던 연호 연이 이렇게 벌주고 있단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내 자식들 제대로 농사 지어 보려고. 사진을 보내도 될지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사진 보며 네 마음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보냈다. 앞으로는 불편할 테니 연락 안 하마. 날 더운데 건강 챙기고 잘 지내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왠지 모를 싱숭생숭한 기분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줬어도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 이혼녀가 되었어요. 어릴 때는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별거 아니네요. 때로는 남편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챙겨줘야 했는데 그럴 사람 없고 제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이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홀가분함을 즐겨보려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